예, 5%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코스닥이 900포인트 돌파되는 과정입니다. 주역은 에코프로를 할 수 있고요. 그쪽 관련해서 우리 2차전지 전체 포트 관련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의미 있게 한번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죠. 하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에코프로 보면서 너무 배합하지 마시고 지금 확산될 수 있는 흐름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는 저희 2차전지의 주력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작년 말 올해 초는 비중을 같이 들어갔지만 그 사이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도 했었고 근래 들어서 추매도 했던 2차전지의 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멘텀 한국 증시에서 밸류나 어떤 가치로 따지시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수급 관련해서 어떤 그 재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반기에 우리 기존 됐던 2차전지 전체 포트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는 계속 제가 매일 하는 종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관련해서 물론 이게 지표 종목이긴 하지만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LNF까지 LNF는 제일 약하기 때문에 좀 제일 늦게 놓아요. 항상 영향을 제일 많이 주고 오늘도 제일 많이 올랐죠.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BM도 따라가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변동성 있고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하지만 같이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근래 들어서 2차전지에 상당히 큰 힘을 줬던 철강주 떠나서 앞으로 2차전지에 성장 동력을 붙였던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좋았죠.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 제가 50만원 전에 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30% 정도는 비중을 줄이고 익절하라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2차전지 내에서도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다, 2차전지다 계속 시소 타기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물론 반도체 좀 쉬고 2차전지가 올랐기 때문에 좋은 날이긴 한데 계속 등락은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사이에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를 상당히 서로 견인하면서 올렸던 주역이라 보면 되고 포스코홀딩스 뒤에 포스코 DX, 엔캠 같은 걸 좀 팔아드렸잖아요. 저 DX는 말고 인터도 마찬가지지만 포스코홀딩스 덕분에 올라간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 비중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는 코스피 2차전지들이 있어요. LG엔솔, LG화학, SK이노, 삼성 SDI 같은 거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말씀드릴 때 목표가 100만원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2차전지 쪽으로 그냥 코스닥이 더 올라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반도체 쪽이고 코스닥은 2차전지 쪽으로 약간 재편이 된다 말씀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낮다 해서 계속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잘 가는 걸 따라가고 강한 거를 잡는 포토는 맞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에 원래 무거운 그런 흐름도 인정을 해야 되고 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반기에 또 선순환 될 수 있는 흐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공매도가 제일 많고 대차장고 제일 많은 종목이 지금 공매도나 참 그 개인 신용이 좀 줄어서 안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 역시 공매도나 이쪽이 제일 많아요. 조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 측은하게 느낄 새도 없이 그냥 계속 급등하죠. 자, 에코프로가 잠깐 보여드리면 코스닥은 900포인트 넘었습니다. 돌파되는 과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였죠. 82만원, 80만원 돌파할 때 그냥 20% 급등해버리죠. 쇼커브링이나 쇼스퀴즈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오늘 또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공매도가 또 쇼스퀴즈가 급등시킬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각도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상승 추세에 머리 드는 것도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다 더 올라가면 한번 슈팅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4월달, 5월달 그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얘도 제일 좋은 거는 5월선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어요. 예전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 코스닥이 지금 900선 넘어가잖아요. 오늘 제로는 좋은 건 또 뭐였냐면 테슬라가 물론 사이버 트럭이 몇천 대 나올지 몇만 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테슬라는 전체적으로는 미국, 중국 MS가 줄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수로 보지만 단기적으로 테슬라에 의한 우리나라 2차전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정관계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침투율이 가장 중요한 우리 2차전지 IRA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 초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이끌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탈중국 때문에 계속 가는 성장 동력이라 보는데
이 픽업 트럭 있죠. 픽업 트럭이 사실 또 더 핵심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몇 대를 팔고 몇만 대를 팔고 이게 보면 거기에 들어간 2차 전지의 용량이 미국 픽업 트럭 아시죠? 뒤에 이제 물건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이 있는 큰 차를 말하는데 포드의 T 시리즈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사이버 트럭 나온다니까 이 포드라든지 GM의 그다음 리비안 같은 것도 이제 픽업 트럭이잖아요. 되게 이쁘게 생긴 거 있는데 다 박살까지는 아니지만 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향후 픽업 트럭에서 상당히 큰 대전, 전기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중국에 나오는 쪼면한 소형차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픽업 트럭은 중국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조그마한 거에 용량 3배, 4배씩 들어가요. 픽업 트럭 한 대 파는 게 중국 전기차보다 3대, 4대 2차 전지 용량이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양극재든 뭐든 3배, 4배씩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2차 전지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지만 그 사이에 세부적인 거는 또 미국 픽업 트럭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코스닥 900포인트 넘어가고 에코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의 큰 이바지를 했다 보는 거죠. 자, 내용은 아시겠고 2차 전지 대장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8월 달에 편입 가능성이 있어요. 8월 11일 발표할 겁니다. 그 예전에 MSCI 발표를 하게 되면 엄청난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의 수급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올라요. 실제로는 8월 말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8월 말 갑자기 뿅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8월 30일쯤 들어오겠죠. 그 전에 이제 오를 거라 보고 될 거라 보고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에코프로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여기에 될 게 뭐 지금 JIP도 있고 하나오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주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이 MSCI 편입됐던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 코스모 신소재 하나 에어로인데 한번 교육상 말씀드릴게요.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됐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 들어왔을 때가 이 5월 말 기준이죠. 5월 말에 편입되면서 이날 외국인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날 5월 31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날아갔죠. 물론 장도 좋았지만 이래 다 봐야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 수익 빵 들어옵니다. 지금도 물론 괜찮고요. 하나에어로 말씀드릴게요. 하나에어로는 제가 방산주는 제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섹터는 그렇지만 수급 측면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죠. 이때 뿅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때 5월 말입니다. 야, 나도 이제 MSCI 편입됐어 하는 순간 뿅 들어오고요. 실제로 그 다음 달부터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방산주 하나에어로 날아갈 때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을 줬던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공매도들이 쇼커버링 들어오긴 한데 아직 8월 말 그래봐야 아직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기대 수급이라든지 8월 말에 외국인 수급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크겠죠. 시총이 이제 코스닥 1, 2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8월달, 9월달 이제 슈팅을 보는 겁니다. 자, 8월달, 9월달 슈팅을 보고 얼마까지 갈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수급 분석하면서. 자, 그리고 제가 9월, 10월달은 대주주 물량 경계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때 제가 8월, 9월달 슈팅을 보면서 전체 비중의 20%에서 40%를 제가 줄여드릴 예상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느냐? 다시 사드릴 거예요. 대주주 물량 경계하고 나면 항상 또 11월, 12월 말에 매수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이런 수급 책임 정면은 제가 기술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에코프로만 줄이냐, 딴 것도 다 줄이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덜 올랐던 거나 코스피 종목은 제가 덜 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시장 전체로 지금 달러가 폭락했고 이모진 관심 가지라 말씀드렸죠. 미국은 지금 쏠린 경기하지만 추수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갈수록 지금 덜 올랐던 거 있죠. 어차피 지금 고금리에 적용하고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는 덜 올랐던 이머징 중화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성장주 중에서도 2차전지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덜 올랐던 애들로 매기가 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피 2차전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똑같은 비중으로 줄일 필요가 없죠. 아직 덜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덜 올랐다, 너무 잘 가네 그렇게 배합하실 게 아니라 전체 포트 잘 누려주시고 8월달, 9월달 슈팅 보면서 전체로 포트 중요하지만 덜 오른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사를 이제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코스닥 800포인트 도전 시도하는 중에 시장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슈팅 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